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 일본과 같은 군사 강대국이 주변에 있고 삼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안보를 위해서는 군사력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부터 주변국의 군사적 팽창과 해상 분쟁이 빈번해지자 해군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수직 발사관 VLS와 헬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함인 광개토 대함급과 세종대함급 이지스함을 건조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0년대 들어 영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등으로 대잠 능력과 대공 능력이 향상된 대구급 FFX 배치2 신형 호위함을 건조해 착수하였습니다. 이 같은 전폭적인 투자로 북한에 대한 작전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상대로 한 해상 분쟁에 대비한 전력을 갖추는 중입니다. 또한 FFX 배치 3에서는 준 이지스급의 성능을 가지게 될 예정이며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 한국형 경항모 LPX2, 한국형 핵 잠수함 등 해군 전력을 더욱 증강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8월 해군이 3,400억 원을 들여 도입한 FFX2 차기 호위함의 1번함인 대구함을 인도받았습니다. 대구함은 차세대 호위함으로 대함 능력, 대공 능력이 강화되며 한국형 수직 발사관 KVLS를 장착하여 타격 능력과 점술 범위가 확대되었고 최신 호위함의 동향에 맞춘 스텔스 형상과 코드 로그 방식의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로 미국의 주 왈트급 구축함에 탑재된 미국 롤스로이스 MT-30 가스터빈 엔진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한 언론 보도에서 대구급 호위함이 해군에 인도받고 현재까지 고장으로 인한 수리로 500여일 넘게 운영하지 못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가동률이 20% 미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수에 침수되는 배의 부분인 선저 접촉 사고로 238일 동안 자, 우연 프로펠러 등의 고장 원인과 균원과 수리, 그리고 추진 전동기 핵심 부품의 오작동과 결함으로 292일간 작전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추진 전동기 오작동으로 12회의 긴급 정지와 50회의 운용 중 전체 출력이 85% 이하로 내려가는 슬로우 다운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대구급 신형 호위함에 처음 도입되는 가스터빈과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인 코드로그 추진 방식입니다. 롤스로이스 MT-30 가스터빈 엔진과 관련 문제, 하이브리드 방식인 디젤 발전기에서 가스터빈으로 추진기를 전환할 때 오랜 지연 시간, 그리고 가스터빈 날개인 터빈 블레이드 손상 등의 주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MT-30 엔진은 항공기에 탑재되는 가스터빈 엔진인 롤스로이스 트렌드 800을 기반으로 항공기에 이용되는 가스터빈 엔진을 함정에 맞게 선박용 가스터빈 엔진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 엔진을 사용하는 함정으로는 미국의 주말트급 구축함, 대한민국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 미국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이탈리아 해군의 트리에스테 상륙함 등에 장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미국 주말트급 구축함은 취역 후 기관 고장으로 파나마 운하 근처에서 표류하다가 미국 항만으로 옮겨진 사건이 있었으며 2018년 주말특급 두 번째 구축함인 마이클 몬스루함이 해상시험 운행 중 메인 터빈 엔진 중 하나의 터빈 블레이드가 손상되어 수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급 호위함의 주요 결함의 원인 중 하나가 롤스로이스 MT-30 엔진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전체 출력의 저하 현상인 슬로우 다운은 신호 수집 장치 DAU와 전원 변환 장치 PEM 작동 상태 불량으로 문제가 발생했음을 밝혔습니다.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수리를 통해 함정이 빠르게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수리가 불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호 장치 DAU와 전원 변환 장치 PEM은 PM 추진 모터를 개발한 미국 DRS 테크놀로지사의 지적재산 보호 품목으로 도입된 장비이며 국내에서 함부로 케이스를 개방 및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미국으로 해당 부품을 보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수리가 늦어지자 해군에서는 3억 원에 달하는 새 부품을 미국에서 추가로 구매해 교체하였고 대구함의 시험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급한 문제는 해결하였지만 대구급 호위함 2번함인 경남함이 올해 12월에 인수 예정이기에 대구함과 같은 결함을 가진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대당 3,400억 원이 들어간 이 함정이 가동률 20% 미만이라면 투자한 금액에 맞는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결함과 시행착오는 발생할 수 있지만 문제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리 및 유지 보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신 기술이 도입된 신형 호위함 대구함은 1번함의 특성상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여 2번함의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되는데 호위함의 핵심 중 하나인 추진체계 문제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더욱이 문제 발생 시 국내 업체에서 도입한 장비가 아니기에 우리가 수리를 위해 장비를 여러 확인하거나 해체 및 분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수리를 위해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이 문제는 비단 대구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육해 공군의 여러 무기 체계에서 직전 제사권 보호가 적용되는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안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있겠지만 이는 엔진과 같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 아직까지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추진체계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 기술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진체계의 일부분인 가스터빈 엔진 분야에서는 두산중공업에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국산화에 성공하여 현재 제작 및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단계적으로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높은 기술력이 요구하는 핵심 장비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함 사례와 같은 국산화하지 못해 해외 기술 도입 시 발생하는 과덕 이전 문제를 잘 해결하여 무기체계 운용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 이슈입니다.